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 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 할걸? 그리고 이번에 수희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야? 너 수희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희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희 나온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무르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3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제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 덕인 줄 알아?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 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 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네가 말해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 부리던 친구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 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예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고 매일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며 살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전 남친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 제대까지 기다려줬더니 학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껏 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옆에서 기다려준 거는 난데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파릇파릇한 여자 신입생이랑 바람이 나다니 너무 열이 받았어요. 진짜 뭐 저딴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면회 가고 택배로 먹을 거며 부대원들 것까지 챙겨서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는 건 꽃신이 아니라 헌신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퇴근 후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면서 그놈 욕을 엄청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그만 마셔. 그러다 속 버린다 진짜. 그냥 좋게 생각해. 간만에 솔로 됐는데 그냥 여태 못했던 거 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딴 모지리 같은 놈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지 마. 아니, 진짜 열받잖아. 어? 내가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진짜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획가닥 돌아가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제 군 제대했겠다. 지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지. 거기다가 어린 여자가 들이대는데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놈 여친 없다고 하고 다녔다면서. 그냥 인간 자체가 글러먹은 놈이었던 거야. 아, 진짜 열받아. 진짜 재수없어. 내가 그동안 그놈 때문에 못했던 거 진짜 실컷 하면서 산다. 그래. 오늘까지만 술 진탕 마시고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러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즐겨야지. 나 제일 먼저 타투할 거야. 타투하고 싶은 거 그놈이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당당하게 할 거야. 요즘 남녀 할 거 없이 타투를 패션으로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좋은 문구 레터링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이 그런 걸 왜 하냐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이제 간섭할 남자친구도 없겠다. 이때 해야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뻗은 다음날 일어나서 타투샵을 알아봤어요. 마음먹은 김에 빨리 하고 싶어서 최대한 예약이 빨리 되는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후기도 좋고 타투이스트가 잘생겼다는 곳이 눈에 보여서 예약 문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레터링 문구로 타투 예약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바쁜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일자는 수요일 마감 시간 예약이 하나 캔슬돼서 가능하고요. 수요일 제외하고는 빠르면 3주 뒤에 가능합니다. 저 수요일 마감 시간으로 할게요. 예약해주세요. 타투를 하라는 신의 뜻인지 마침 딱 모레 날짜에 자리가 나서 예약을 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계속해서 후기를 찾아보면서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이쁘게 나올까? 여러 걱정을 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퇴근을 하고 예약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친구한테 하고 싶은 문구 보여주면서 어떤 느낌의 필체로 해야 잘 어울릴지 얘기를 나누고 결정하고 타투를 받으러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직 이전 손님이 타투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 10분쯤 뒤에 끝이 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전에 고객님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보는 순간 왜 후기가 좋은 거는 둘째치고 잘생긴 타투이스트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떡 벌어진 어깨하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흘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자세히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타투 위치랑 필체 등을 상의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누워서 타투를 받았어요. 저는 가슴 및 갈비뼈 쪽에 타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라고는 하는데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었어요. 후회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안 보이는 부위에 하면 크게 상관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쪽 속옷을 벗고 테이프 같은 걸 가슴에 붙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를 즐겨라 문구를 영어로 새겼어요. 타투할 위치에 전사를 찍고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어찌되었든 남자 앞에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흥분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섹시한 팔뚝으로 저에게 가까이 와서 갈비뼈 쪽에 작업을 해주니 심장이 떨렸어요. 정적 속에서 타투하는 소리랑 저와 그 남자가 침 삼키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작업이 끝났고 마무리로 알로에 젤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해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알로에 젤을 닦아주면서 보호 필름을 붙여주는데 그 남자의 단단해진 그곳을 봤습니다. 저도 타투벌을 받으면서 굉장히 묘하게 흥분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저는 많은 고객들을 받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감흥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도발을 했어요. 이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매번 여자들 이렇게 해줄 때마다 그렇게 단단해지세요? 네? 아니요. 죄송해요. 원래 안 이러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단단해지셨지? 죄송해요. 너무 불쾌하시죠?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고객님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 손님이죠. 여기 올 사람 없죠? 네, 마지막이에요. 올 사람도 없고요. 저 되게 시간 많은데. 그리고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거든요. 올라올래요? 그 남자를 엄청나게 도발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상태로 그 남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남자도 키스를 하면서 베드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베드 위에서 하니 굉장히 색다르고 조심스러웠어요. 저 또 놀러와도 되죠? 그럼요, 언제든지요. 타투 관련 주의사항을 듣고 연락을 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종종 샵으로 놀러갔고 우리는 샵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어요. 전남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커플 타투도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남친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네요. 전남친 놈은 신입생 여자한테 얼마 안 가 차였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야 복학생이 군 제대도 했겠다, 뭔가 든든해 보였겠지만 젊은 남자애들도 수두룩한데 늙은이 복학생이 계속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리고 그놈 못생겼거든요. 차였다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가듯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 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 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대리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박대리가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 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 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봐? 저희 남편 잘 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 대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승진 자리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 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 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말했잖아요. 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론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옛날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집사람은 쉬는 날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집순이였어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도 혼자 등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혼자서 등산을 즐겨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등산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관광버스로 산악회나 회사 동호회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에 오르는 것이 꼭 등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가며 등산도 하고 겸사겸사 재미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등산로 초입에는 숙박업소들이 넘쳐났고 멀쩡한 대낮에 등산복 입은 중년의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시달리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부터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등산을 즐기고 다녔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혼자 등산을 갔다가 한 여자와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기에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예쁘고 몸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이 경계에 있는 듯한 여자였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딱 붙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진짜 아찔한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손도 잡아주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은 산악 동호회 소속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아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끼리 금슬이 다들 좋으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한참 웃으면서 누가 재미없게 부부끼리 등산을 와요. 다들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고 제 팔뚝을 때리며 숨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등산 커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했어요. 그녀와 함께 올라가면서 자기 동호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길래 등산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혼자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산을 오르니 평소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함께 등산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계속 미혼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김샜구나 싶었고 빨리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산하면 동동주라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녀를 따라 산 밑에 있는 한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안주 몇 가지를 시켜놓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힘들게 등산하고 나서 동동주가 들어가니 정말 너무 달고 시원했어요. 술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들이키다 보니 커다란 항아리를 2개나 비울 정도로 마시게 됐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도 술에 취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걸어가는데도 그녀는 너무 취했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술이라도 깨워서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술도 깨고 쉬어갈 생각으로 근처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등산하다가 만난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낑낑대고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간신히 침대에 눕혀놨더니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 보는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술 취해 정신도 없는 여자에게 수작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녀가 자다 말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술 깰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를 혼자 침대에 눕혀두고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그때 술이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아떨어졌고 한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주변은 어두침침하게 밤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녀를 부축하고 방까지 들어왔던 기억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집사람한테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던 사람이 여태 안 들어오니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려는데 화장대 앞 거울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겨놓고 간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저도 못 먹냐 등신아"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취해서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녀가 제게 그런 걸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술 깨고 나면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낮에 같이 등산하면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해서 또 같이 등산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약간은 아쉽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만나서 사고 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상적으로 등산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여자에 맞들려서 동호회 가입도 하고 아줌마들에게 찝쩍거리고 다녔겠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주 다니는 산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은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 그녀와 사고를 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좋은 등산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